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목근의 혼술 12월 14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징계 수위 어느 선까지 갈까요? 지금까지는 해임, 처음에는 해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정직 6개월 이야기가 나옵니다. 6개월 동안 총장직을 박탈하면은 사실상 임기가 내년 7월까지니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낸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오히려 리스크는 좀 해임보다는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국회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 그동안은 해임, 그런데 정직 6개월 했는데 아마 한 정직 3개월 아니겠느냐. 정직 3개월. 정직은 1개월부터 1개월 한 달 단위로 6개월까지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 있는데 그 중간 3개월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어떤 다른 그 분석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했고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내부 사정에도 봤죠.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인데, 박민식 전 의원이 오늘 정직 3개월 그것이 다 소문이 나던다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임이 마땅하나 정직 3개월로 감형한다. 자, 제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는 조선시대 사화의 판박이다. 사화의 판박이다. 애초부터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모락극을 펼치고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작전을 진행해왔다. 내일 결론마저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선시대 사화의 판박이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이것은 주초유양 기묘사화 때 조씨가 왕이 된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주초유양 이 글씨를 한자를 썼죠. 그래서 조광조를 함정에 빠뜨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을 그런 사화처럼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다 수수는 정해져 있다. 이 이야기인데, 내일 결론마저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리고 딱 이렇게 씁니다.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 각자의 정해진 각본과 배역에 맞춰서 아마 어떤 징계위원은 내일 해임을 주장을 하고, 어떤 징계위원은 정직 6개월을 대사를 읊다가 결국 해임 3개월로 낙착이 된다. 박민식 전 의원이 전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검사징계법 18조 2항을 참고를 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징계법 18조를 보니 18조는 징계 의결 그 조항입니다. 그리고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해임하자, 어떤 징계위원회는 해임하자, 전부 다 같은 그 편입니다. 같은 정권과 가까운 편들이죠. 그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서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이것이 18조 이야기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해임 6개월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고 그중에 또 3개월 나오고 한 명이 3개월 하고 이러면은 그 징계 그 혐의자,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합의가 안 되면, 가반이 안 되면.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조항입니다. 그 조항으로 3개월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초부터 짜고 치는 고수톱이고 청와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모범 답안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형이 마땅하나 유배형으로 감형한다. 이것은 유죄는 기정사실화 하면서 관대한 처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교활한 코스프레일 뿐이다. 결국 조광조가, 기묘사화 때 조광조가 곧 사약을 받았듯이 윤석열이 받을 최종 판결은 뻔하다. 지금 당장은 정직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단지 사약 심부름권이 징계위원회에서 공수처로 바뀔 뿐이다. 자, 지금 징계 수위. 자, 해임에서 정직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정직 쪽으로 가는 게 다 시나리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3개월일 것이다. 그 분석들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내일 다르게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모든 지금 정치적 주변 여건을 종합을 해볼 때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정해놓고 가는 수순이다 이겁니다. 정말 정직 3개월일지 6개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해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부터 계속 추진했던 해임, 이것이 한풀 꺾이고 정직으로 나왔을까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마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정한종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칼자루를 지면서부터 정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려면은 현재 지금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전과 약간 변한 상황이 있죠. 뭐냐 하면, 공수처가 곧 출범합니다.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 비슷하게 강행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곡두 새벽이나 연초에는 곧 출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을 할 거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혐의들, 비리들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도 그걸 달라고 해서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벌이고 있죠. 그 사건도 나중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가져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직이 실질적인 해임 효과를 가지고 온다. 정직 3개월 하면 3개월 동안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죠. 그러는 사이에 공수처가 딱 들어서면 공수처가 가져가 버리면은 윤석열은 있으나마나 식물총장, 그러니까 해임 효과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대신에 징계에서 정직이 아니고 해임을 하면은 위험 부담이 더 커진다. 위험 부담은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임 효과를 본다 이 차원에서 보시면은 윤석열의 수사지휘권 박탈, 사실상 정지가 되는데, 이 수사지휘권 정지가 되면은 월성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죠. 그리고 연초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수사는 공수처가 가져갑니다. 월성 원전. 그리고 또 박민식 전 의원이 이 사약 심부름 건이 징계위에서 공수처로 바뀔 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수처가 출범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최강욱 벌써 이야기를 했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6건, 그 중에서도 중요한 재판의 판사 사찰, 불법 사찰 의혹, 또 장모와 처 사건, 윤대진 형 사건, 이런 걸로 해서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까지도 몰아놓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해임을 해서 영웅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검찰도 일단 직무가 정지되면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대행을 하겠죠. 그런데 조남관 대행차장도 추미애 사단이었다가 지금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바꿔 교체를 해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정치적인 이 술책에 있는 것이, 최근에 최강욱 씨가 판사 검사는 현직을 1년 이후에 떠나야지, 1년 전에 떠나야지 공직선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 수사 방해, 출마 방해, 윤석열 출마 방해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지금 현직 공무원들은 90일입니다. 90일 전에만 그만두면 되는데 1년 전에 그만두라. 그럼 내년 3월에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년 3월에 그만두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3개월 정직이 되면은 거의 내년 3월까지 가죠. 3월쯤 되면은 정직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직무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7월달까지, 내년 7월달까지 이 직무를 하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간다면은. 그 경우에는 윤석열은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 3개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정직 3개월 끝나고 사퇴를 해도 되지만 그것은 또 모양이 좀 이상하죠. 정직 기간에는 있다가 사퇴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가매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한 효과를, 징계 3개월로도 충분한 효과를, 윤석열의 손발을 묶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굳이 해임을 하냐? 해임하면 리스크만 생긴다. 윤석열이 해임이 되면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벌이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취소소송, 일종의 가처분 신청, 이것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취소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그래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5시간 넘은 시간에 대검에 보란듯이 출근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것이 되풀이되면은 그때는 대상자가
추미애 장관이었지만은 지금은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윤석열 해임을 승인한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정권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징계로 가는 정직으로 가는 것 같다는 것이고, 또 정직 처분을 받아도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해임보다는 정직은 집행정지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처분에서는 계속 다루는 것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당장 발생하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만약에 해임이 되면은 검찰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당장 발생을 하지만 정직은 그것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직을 하면은 가처분 신청해서 윤석열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 자, 이런 분석까지 다 해서 정직으로 간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3개월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들리는 이야기는 또 이겁니다. 임원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 친추미애 성향 검사로 유명하죠. 징계위원회 예비위원 중 한 명으로 임원정을 현재 지명해놨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징계위원 7명 중에서 추미애 장관은 직접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빠졌죠. 그리고 교수 한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금 해패를 해서 나왔죠. 4명 남았는데 4명 중에서 1명이라도 더 빠져버리면은 3명으로는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무조건 4명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임원정을 예비 징계위원으로 딱 포스팅 딱 박아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착착 시나리오대로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일 징계 수위 나오겠지만은 어떤 징계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과연 징계위 차원에서 한 것이냐,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것은 징계위 차원에서 논의할 일이 아니죠. 징계위원장 정한준 교수는 법관의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징계위 차원에서 할까? 징계위원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정권 차원에서 모든 시나리오는 다 걸어놓고 내일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닌가? 그런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내일 일단 징계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